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한번 살펴볼 우리의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영상 근 반년이 넘게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정이 나와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허브경제TV 영상만 보면 초보자분들도 딱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꾸준하게 시청해보세요.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전해드렸었던 그 말과 함께 연동돼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에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와줬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와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서는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수는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지는 거야. 근데 허브경제TV 한 대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도주라 그랬잖아. 주도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고 주도주가 빠지면 시장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졌는데 오늘 시장은 올라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의문점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을까요? 이제 테마의 변곡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테마의 변곡점. 그리고 주도주도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 지수를 추종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역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럴 때 대부분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근데 이 테마의 변곡점과 주도주의 전환점이 들게 되면 대부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의 고점은 누가 알겠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가의 고점은 종목을 보고 주가의 고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지수와 섹터의 흐름을 보고 고점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주도주로서 이제 돈이 오늘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몇 거래 동안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섹터 쪽으로 자금이 골고루 좀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 종목들은 금일 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른 섹터 종목군들은 상승하는 그 수치 자체가 컸어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가게 되면 100종목이 올라가고 900종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시장은 올라가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한 900종목이 올라가고 한 100에서 200종목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졌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상당히 많은 자금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주에 엮여 있었었고 그 자금이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음봉으로 나오면서 빠져나오니까 이게 다른 sek터 쪽으로 양질의 그런 반등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도주의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단기 관점과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전환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 관점은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몇 거래일째 연속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유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저 푸근하게 좀 보시면서 즐기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즐겨야 되냐면요. 지금부터는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태기 그리고 그 있죠 결기,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실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택이 나와줬고 결기 나와줬으니까 실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실기의 파동 자체가 이건 테마에 대한 기대감, 결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100% 나와줬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나 나와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요, 대부분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준 수치보다 몇 배는 더 큰
있는 그런 파동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이게 만약에 테마의 변곡점과 주도주로서의 변곡점이 왔어요. 그럼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조정이 나와주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예. 이렇게 지금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평범하게 플랫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주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이렇게 플랫하게 가준 것보다 가격 조정 명확하게 나와주고요. 여기서 기간 조정 나와줘야 돼요. 기간 조정이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딱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힘을 응축하는 겁니다. 응축. 이렇게 어렸을 때 드래곤볼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드래곤볼 보시면 원기옥을 막 모으잖아요. 근데 원기옥을 모으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에너지를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들어 올려서 에너지를 이렇게 공유해 주잖아요. 근데 공유하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공유하는 그 시간이 엄청 길면 길수록 그 원기옥이 커지면서 힘이 엄청 세요. 그죠? 그 에네르기파 하면서 에네르기파를 싹 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에네르기파도 기름 모은 다음에 에네르기파를 팍 쏘잖아요. 그쵸? 예. 한 빔같이 이렇게 쫙 나간단 말이에요. 주식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테마로서 올라갔으니까 쓰잘데기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주가의 밸류에이션만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었었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100%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명확하게 딱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원기옥처럼 힘을 딱 응축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파동이 나와줄 때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지쳐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쯤 뭐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도 난 버티겠어, 중장기 투자하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하시다가 결국 그런 분들 에이 이런 개잡주 이러면서 손절을 딱 해요. 이제 그런 시기도 한번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좀 잊혀질 때쯤 되면 이제 그때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파동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의 파동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불타기를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보유장 영역인데 대부분 다 수익 구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가격 조정 밴드가 나와줄 때까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가격 밴드를 형성해 주는지 본 다음에 거기서 불타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뭐 판단을 하기에는 뭐 1차 14만원 너무 공격적이고요. 한 12만원 부근에서 움직여주는 메이저드 포지션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타기로 좀 들어가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실드는 헬스케어는 12만원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제, SK케미칼이라는 종목도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텐베거 종목으로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쵸? 이 SK케미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고점 부근에서 37만원 터치하러 와준다, 가격 확인해주고 이미 있는 가격대에서 어떻게 형성해주는지 포지션 확인하러 와준다라고 했는데 37만원이 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제가 37만원 확인하러 박스 하단 체크하러 내려와준다라고 했더니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왜 계속 SK케미칼이 37만원에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 IPO 상장을 앞두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견 전 다 받아들이는데 그 터무니없는 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나의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상을 말씀을 하시면 곤란스럽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글 세우시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 딱 잡고요, 이제 조정 구간 나와주고 매직 구간 또 명확하게 나와주잖아요. 이제 바로 불타기 구간 나와줍니다. 불타기 구간 나와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타기 다시 한번 더 비중 제대로 한번 채워주고요. 비중 채운 다음에 그 비중 채운 이후에 어느 정도 단가는 높아졌었어도요, 그때부터 또 다시 이 버티기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파동이 막 나와주게 되면요, 끝도 없이 매수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가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가줄 수도 있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가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막판 가서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뭐 실적이라는 이슈가 딱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막 급격하게 90도 각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는 주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다려주세요. 예, 그런 부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이트로 뚫어서 올린다? 박수 쳐야죠. 예, 박수 쳐야죠.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를 하는 수단이에요. 주식 투자는 평생 투자를 하는 수단인데 낮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어요. 고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했는데 작은 손실에서 내가 손실 마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신고가 뚫고 올라가서 요 수익을 챙기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왜 잘못됐을까요? 주식을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평생 그게 버릇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버릇이 계속 들다 보면 주식 투자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나쁜 버릇이에요. 수익도 좋게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이 나야지 그게 꾸준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버릇 들다가 그걸로 이제 수익을 좀 챙기다 보면 버티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니까요. 그게 예시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예시 케이스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이야 뭐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근데 예시를 들어서 한참 삼성중공업 엄청 올라가고 랠리 나와줄 때 만약에 이때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차트 이쁘고 신고가 도전하러 가주네. 거래량 좋고 나이스 합니다. 매수해서 버텼어. 하락 받았어요. 안 되겠어. 난 추가 매수하겠어. 왔는데 아니야, 이건 전고점 돌파할 거야. 버틸 거야. 나는 버티겠어. 안 팔고 버텼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장 좋아가지고 버티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장 좋아서 버티면 다 가요. 근데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버티면 다 가는데 그게 하락장 왔을 때 그 버릇을 못 고치면요 말 그대로 계좌가 박살납니다. 예.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인지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런 시장이었어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 시장은 이런 시장이었다고요. 이게 차트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빠지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주식시장이었어요 원래. 근데 근래 들어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올라가는 시장에 너무나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수적이지 않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돈 버는 건 오래 걸려도요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게 왜? 주식은 습관이다 보니까. 습관입니다. 주식은 습관이자 그거예요. 내가 뭐 바닥주 매매를 했어요. 바닥주 매매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했는데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더 컸어요. 근데 그거 2년만 지나 보십시오. 2년만 하락장 한번 딱 겪은 다음에 계좌 한번 이제 고점에 딱 물린 다음에 그거 이제 손절 못 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고점에 물려서 계좌 한번 박살나 보면 압니다. 그건. 예, 그래가지고 원칙을 지키시고요.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십시오. 예, 중장기 투자자분들 잘하시고 계십니다. 버티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제대로 나와주면 거기서 불타기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불타기 나와줬을 때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 수익이 엄청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즐깁시다. 네. 상승에 대한 파동 길이는 나와줬어요. 파동 길이가 나와줬으면 그걸 얼마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허브경제TV 보시는 분들 언제나 성공한 투자 제가 기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내가 혼자서 매매가 좀 하기 어려우시다면 허브경제TV 네이버에서 허브경제TV 찾아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올 수 있어요. 한 번씩 좀 놀러 와 주십시오 여러분. 뭐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좀 챙겨서 드리고 있고요. 여기 매일매일 실시간 수익일지 CTS라고 해서 저희 복사 매매 하고 있는데 복사 매매 수익일지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빠른 단타 매매는 저희가 직접 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해요. 예, 그리고 CTS 2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조만간 사전 예약 관련된 공지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 예약하시고요.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는 꼭 조심해서 해주십시오. 이거 사칭 채널이 있어서 저희 허브경제TV HBTV 1004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저희 이제 관리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답변 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희 허브경제TV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